이 재택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이거 뭐 재택감금도 아니고 정말 큰일이네요. 이 재택근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비포, 애프터의 변화, 그리고 이런 변화가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낼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인TV의 김 차장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고통받고 계실 텐데 저도 지금 재택근무 일주일째 접어들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재택근무 일주일을 하고 해제돼 가지고 출근을 했었는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심하게 진행이 되면서 재택근무를 한 번 더 실시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재택근무는 어떠셨는지 제가 궁금해요. 저희는 재택근무를 하는데 이제 제약회사다 보니까 약품에 대한 프로모션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병원이 가장 위험한 곳이니까 병원의 담당자들이 선생님들을 만나러 출퇴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 기회에 이 시간을 가치 있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마케터들이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그걸 만들면서 영상도 하나 만들어서 올렸고, 오늘은 그 영상의 연장선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택근무가 다 끝나고 나면 근무 환경이 분명히 달라질 거거든요. 저희 회사는 심지어 2월 마지막 주만 재택근무를 할 수도 라고 했었다가 지금 재택근무가 2주째 연장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인차할 거에 없는데 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재택근무를 외부의 요인 때문에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되면서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 우리의 업무 환경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업무 환경이 분명히 달라질 것 같아요. 회사를 차린다 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사무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무실 임대 비용 같은 게 되게 비싸잖아요. 역세권 이런 데에 있는 좀 규모 있는 건물에 한 층을 쓴다 그러면 몇 천만 원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제가 예전에 일했던 그 회사는 한 달에 월세가 거의 억 단위, 10억 단위였나? 그 정도로 월세를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월세가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 그런 필요 때문에 이 사무실 임대료가 계속 나가는 게 고정비용처럼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 재택근무를 강제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사용을 하죠. 행아웃을 쓰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메신저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라인이나 카톡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업무 메신저들을 쓸 수 있을 거고, 행아웃 같은 경우에는 화상회의 라든지 화면 공유 같은 것들도 다 가능하고, 또 구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 젠보드라는 브레인스토밍 할 때 쓰는 포스트잇 붙이기 같은 것들도 다 실시간으로 가능해서 원래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오프라인의 그런 브레인스토밍들을 다 대체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걸로 지금 시간을 또 많이 보내고 있기도 해요. 첫 번째 변화는 아마도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봐야만 한다라는 생각에서 굳이 내가 저 사람 얼굴을 안 봐도 일이 되네? 라는 깨달음을 얻는 이제 시간이 이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일 거고, 그 깨달음을 얻고 나면 굳이 내가 사무실을 가야 하나? 끼케야 전화나 카톡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온라인 모바일 업무 환경이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써보면서 되게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거에 편리함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눈 뜨고 나면 그 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재택 업무라든지 모바일 워크 스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퍼포먼스를 보는 게 회사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모여서 회의실을 예약을 하고 사람들이 시간을 뭐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 그 안에 미팅을 다 끝내야 되고 나와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비켜줘야 되고, 이런 식의 업무 환경을 당연하다고 디폴트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회사를 운영했던 그 매니지먼트가 코로나 기간에 한두 달 재택근무를 돌려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불편했지만 일이 돌아가. 그러면 만약에 제가 매니지먼트라고 하면, 회사를 만약에 3개층, 4개층을 쓰고 있었던 회사라고 하면 임대 기간이 끝난다. 그러면 회사 한 층, 2층 정도는 없앨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재택을 해라. 그렇게 하면 회사의 프로핏이라는 게 탑라인, 많이 판매를 해서 탑라인을 맞추는 것도 세일즈 프로핏을 남기는 거지만, 이 탑은 그대로 둔 채로 바텀을 내리는 거, 예를 들면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들, 회사 임대료라든지 직원들 복지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음료나 식품, 야근 식대 이런 것들, 그런 고정으로 나가는 것들을 줄여가지고 스펜딩을 줄여서 그 프로핏을 맞추는 것도 그 매니지먼트의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앙일보 기사에서도 몇몇 회사들은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재택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택근무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기사가 났던 것 같아요. 카카오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핑크퐁을 만들어냈던, 저는 삼성 출판사인 줄 알았는데 스마트 에듀케이션? 스마트 스터디? 그런 회사들은 이런 재택근무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간다고 기사가 나올 정도니까,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직장인들의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를 실행을 한다,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갑자기 기사의 흐름이 재택근무의 베네핏, 가치, 앞으로 도입이 많이 되면은 직장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제가 재택근무를 하다가 집에서 한 5시나 이럴 때 잠깐 바람 쐰다고 나오면은 그렇게 애기들하고 놀고 있는 아빠랑 엄마들이 그렇게 많이 보여요.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던 사람들, 일을 하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되게 힘들었거나, 아니면 일을 하면서 자기 개발에 시간을 쓰거나 자기한테 시간을 쓰는 것들이 되게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 재택근무를, 그 경험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된 거니까, 되게 위험한 상황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엄마 아빠들한테 재택근무가 힘든 건 아이들도 함께 재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재택 감금이다, 업무를 보기에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만약에 재택근무인데 아이들이 학교와 유치원을 갔어, 학원을 갔어, 그러면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런 코로나 때문에 커피숍 가기도 좀 무서운데 커피숍이라도 좀 마음대로 갈 수 있어 라고 하면, 이 변화된 업무 환경을 받아들이는데, 그리고 그걸 내 삶에 활용하는데 저는 되게 웰컴일 것 같아요. 이런 힘든 것들이 없다고 하면. 다만 이런 변화를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계속 힘들겠죠. 중앙일보에서 나왔던 기사 중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재택근무, 대리는 환영, 과장은 할만, 상무는 심심,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걸 받아들이는 분들은 되게 잘 쓸 테고,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적응 못하는 분들은 힘든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PC가 보급이 되면서 업무 환경이 다 컴퓨터로 바뀌었을 때 워드랑 엑셀, 파워포인트를 못하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 했던 것들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겪었던 고통을 지금 이 재택근무에 적응 못하시는 분들은 또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얼른 잠잠해지기를. 지금 재택근무에 대한 제 생각 동의하신다면 좋아요, 동의 못 하신다면 나 재택 감금인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싫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직장 생활에서 느끼는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직장인TV의 김 처장이었습니다.